안녕하세요. 리얼로 컬러입니다. 오랜만에 나가네요. 역시 출국은 경기도 다낭시로 나가는 게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출발하기 전 그랩만 가입해두고 제주항공 이벤트로 편도 81,300원으로 다낭행 항공권을 겟했습니다. 여행 좀 한다면 배낭은 10kg 미만으로 수화물은 필요 없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하여 무료 와이파이로 그랩을 불러 숙소로 향했습니다. 50,000동 2,700원 나왔어요. 한국에서 그랩을 깔고 토스카드로 100만 동 정도 미리 환전해두고 카드를 등록해 두어서 현금은 없어도 그랩은 탈 수 있어요. 숙소는 부킹닷컴을 이용해 최저가 3곳의 도미토리 중 페도라 호스텔을 선택했어요. 6인 도미토리 1박 10만 동 정도지만 도착하여 7일 이상 머문다고 하니 1만 동 할인받아 하루 9만 동 4,900원으로 7일간 머물렀어요. 제일 저렴한 스타피시 하스털은 거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입구부터 방까지 매우 악독한 스멜을 경험하실 수 있기에 믿고 걸으세요. 페도라 호스텔의 경우 4인 2인실 6인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묵었던 6인실의 경우 혼성 도미토리로 독일인 남자 1명과 네팔인 1명, 일본인 여자 1명, 베트남 청년 1명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청년들이 타지에서 다낭으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기 위해 고시원처럼 장기 투숙을 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열악하지만 부엌을 쓸 수 있어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유럽인들이 자주 쓰는 호스텔 월드 앱의 소개가 잘 된 탓인지 각국의 사람들을 두루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장점은 시원하고 저렴하고 동네 분위기가 90년대 한국 같은 로컬스러움이 있는 곳입니다. 단점은 비행장 근처라 소음이 좀 있어요. 젊은 리셉션 스태프들은 매우 친절하고 러블리합니다. 숙소를 구했으니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죠. 이곳은 다낭의 미케비치 근처처럼 관광지로 붕 떠있는 곳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사는 주택단지 근처라 물가도 저렴합니다. 먼저 국민밥으로 명칭을 지정한 껌빈잔을 먹으러 갈까요? 껌땀, 껌성, 껌빈잔 등의 명칭으로 읽히신다면 밥에 반찬을 얹어 한 그릇의 접시에 담아주는 국민 밥그릇입니다. 현지인들은 2만에서 3만 동 정도에 먹고요. 깨끗하게 롯데리아처럼 꾸며놓은 곳은 반찬의 추가에 따라 4만 동에서 7만 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주인장의 시야의 사각에서 쥐들이 저와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위생이 약간 의심스럽게 느껴지시겠지만 현지인들의 밥 한 끼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환전은 저의 경우 한국에서 토스뱅크 앱에 가입하고 앱에서 베트남 동을 충전한 후 체크카드로 필요한 만큼씩 ATM에서 뽑아서 썼습니다. BIDV 은행이나 아무 은행 ATM에 가면 토스카드 자체 수수료는 없어도 은행 자체 수수료가 붙습니다. 200만 동 뽑는데 88,000동이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VP뱅크의 경우 모든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TP뱅크와 에그리뱅크 등이 수수료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VP뱅크만 썼습니다. 여담으로 용다리 부근부터 미케비치까지 한국인 출몰 빈도가 잦은 구간에는 외국인들도 VP뱅크를 선호하는 듯 하여 오후 5시 이후로 인출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인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3번이나 시도해도 카드를 뱉어버려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곳처럼 관광객이 적은 곳에서는 밤에도 잘 작동했습니다. 엄청난 오토바이 행렬의 길을 건너시는 게 겁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반 2차선 도로면 그냥 눈치 보며 건너면 되지만 이렇게 왕복 8차선 정도 되는 도로에서 수백 대의 오토바이를 보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 넓은 도로는 현지인들도 횡단보도 근처로 가서 건너기도 합니다. 물론 그냥 배짱으로 건너는 분도 많아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되어도 오토바이들은 우회전과 좌회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보행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노려보며 아주 천천히 속도를 유지하며 걸어가면 오토바이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피해갑니다. 사고가 나면 도망가기 일쑤이기 때문에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핸드폰으로 오토바이 번호판 촬영부터 하셔야 합니다. 로컬 밥집인 껌빈잔, 껌땀 등의 밥 한 그릇 덮밥에 도전하신다면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진열장의 반찬입니다. 간혹 한 달에 2번 정도의 채식 메뉴만 있는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 메뉴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진열장을 잘 살펴보셔요. 그 다음 하셔야 할 일은 가격을 묻는 것입니다. 바오니유띠엔? 하시면 얼마예요? 라는 말이지만 6개의 성조가 있는 베트남의 발음상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How much? 하시면 운이 좋으시면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베트남 화폐 단위의 특성상 뒷자리 03개는 빼고 30라는 발음이 돌아온다면 3만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밤의 어쩌고 저쩌고 하며 현지말을 하신다면 당황하지 말고 폰을 얼른 꺼내어 계산기로 소통을 하십시오. 물론 귀찮아서 그냥 밥 드시고 대금을 지불하셔도 2,000원 이상의 손해는 보지 않으시겠지만 진정한 로컬을 경험하시려면 숫자 정도는 외워오시면 편해요. 1부터 10까지 외워오시면 좋지만 외워도 당황하실 거예요. 진정한 로컬집이면 크게 바가지 쓰지 않으실 거예요. 간혹 대담한 분들이 있으셔서 시간이 지나 웃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밥값에 대해 알았으면 반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원하는 반찬을 밥 위에 얹어줍니다. 양념 돼지고기 숯불구이가 제 입에는 딱이었는데 2개 고르면 10,000동, 20,000동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채 반찬은 숙주가지 무채 등등 가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수의 향을 극도로 싫어하시면 아마 힘드실 겁니다. 어디에도 느엉한 향기가 포함되어 있기에 로컬을 경험하기로 하신다면 곧 적응되실 겁니다. 저는 30,000동에서 50,000동 사이로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피곤하여 숙소로 돌아가 쉬었습니다. 내일은 로컬 삼시세끼 쌀국수 반미 반새우를 먹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시각 장애인 안마사가 있는 건전 안마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현지 시각장애인 안마의 경우 1시간 100,000동 5,420원 정도 합니다. 한국과는 갭이 좀 크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릴 로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